지금 이제 여기 한 등식이 있고 여기 3차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 식이 있고 구하는 게 R1 빼기 R2 더하기 R3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한 등식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구하는 거를 꼭 봐야 돼요. 구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하거나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어진 어떤 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변을 전개를 다 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는 거를 보고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그 개수들을 따낸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식만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하는 거를 봤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고 봐야 돼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라 R1, R2, R3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어떨까? 이거였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문제가 이랬다면 X에다가 그냥 2를 넣겠죠. 여러분들이. 그쵸? 왜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요 항들이 다 1로 맞춰지면서 개수의 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R1 빼기 R2 더하기 R3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풀이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넣는 거죠. X에다 0 대입하잖아? 그럼 요거는 뭐가 되죠? 요거는 R3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R2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R1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게 되죠. 그 양변에 그 0을 넣으면 좌변은 7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답은 8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6번 문제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 기출 문제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골라서 풀 건데요. 이 6번은 오답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푸는 이유는 이 문제의 풀이 시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6번을 만약에 5분 동안 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정말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추고 못 맞추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편하게 푸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6번은 개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대입해서 하는 게 아마 훨씬 빠를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9번 볼게요. 간단한 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요거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짤 수가 있지. 2차 방정식을 보통 작성한다고 하는데 합이 1이고 곱이 3이니까 우리가 최고차 계수는 임의로 K라고 두면 K의 X제곱 빼기 1X 플러스 3은 0이다.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플러스의 두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인수분해식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제 내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최고차 계수가 K인 어떤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를 정리한 식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의 합이 나오고 플러스의 곱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가 어떤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차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만 본다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fx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여기 2차식, 1차식 합이 0이다라는 방정식. 그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 두근의 합이랑 곱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fx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일단 이건 어떤 2차식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최고차 계수는 아직 몰라. 하지만 합이랑 곱을 알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기 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F0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은 K를 구할 수 있겠죠? 자,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럼 이제 F0이 나오는데 그게 5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쪽은 K에 3 이렇게 되려나? 그럼 K가 2네요. 이렇게. 그래서 K가 2다.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우리가 이제 fx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자, K를 구했으니까 이제 fx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써보면은 2에 뭐 이 정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F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전에서는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X 더하기를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fx를 아주 예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따다다 쓰고 거기다가 3을 넣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가 3 넣는 게 좋아요.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는 이게 fx를 예쁘게 정리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3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3. 그러면 이제 f3이 나오잖아요. 그게 답인 거죠. 그러면 답 더하기 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배에 9가 되려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답이 나오겠죠. 자, 이게 9번. 그러면은 자, 4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네요. 근데 이 4차 방정식은 지금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A라고 치환하고 A를 먼저 구할게요. 그럼 여기를 A라고 치환하면은 A제곱 빼기 4A 마식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6. 근데 이제 제가 치환한 A가 뭐였냐면 X제곱 빼기 X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를 두 군데서 이제 약간 나눠서 패는 거지. X를. 그럼 여기서 일단 X를 펴볼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여기서는 X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X가 뭐보다 실근이 나오죠. 왜? 판별식 0보다 크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허근은 이거의 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이제 오메가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전개되는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 명제들은 제가 여기다가 정리한 그거랑 똑같이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잖아요. 1이 아니라. 그렇죠? 하지만 얘의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건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허근은 켤레로 가지니까 오메가가 허근이면 오메가 바도 허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두 분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는 플러스 2가 돼야겠죠?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이제 니은은 뭐죠? 오메가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냐 이건데 오메가를 넣으면은 이항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 볼 수 있죠?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오메가 5승이랑 오메가 바의 5승을 더해서 11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이 2차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을 갖다가 오메가 빼기 2라고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약간 사용 용도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1차식 왼쪽에 2차식을 놔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오메가 제곱에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차수를 깎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차수를 낮출 수 있다. 깎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 5승이니까 차수를 좀 깎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그러면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붙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수가 낮아진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더하기 4 거기다가 오메가. 자, 2차가 떴잖아요. 근데 2차를 또 1차로 차수를 깎을게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붙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가 되니까 얘도 마저 차수를 깎을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이 있잖아.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2가 같다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에 오메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오메가.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메가 5승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오메가 바의 5승은 어떨까요? 자, 요거는 오메가 5승에 켤레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오메가 5개를 곱한 거에 켤레니까 요게 딱 끊어지잖아요. 켤레 복소수의 연산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오메가 바의 5승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메가 바의 5승이 있는데 그거는 오메가 5승의 바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오메가 5승이잖아요. 그럼 오메가 5승의 바는 뭐가 돼요? 여기다 켤레를 씌는 거죠. 여기다 켤레를 씌우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그냥 6이 되겠죠. 6은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를 씌워도 그냥 실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디귿에 있는 저 선지는 얘네 둘을 더하라는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오고 그 다음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냐면 그렇죠. 아까 1이었죠. 1. 그러니까 이게 12이 되는 게 맞겠네요. 자, 이제 13번을 봅시다. 이제 여기다가 좀 개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일단 이제 각각의 제곱이 합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배에 이제 두 개씩 곱한 게 오잖아요.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관계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관계식을 이제 이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좋아요.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을 네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개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를 세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 중에서 두 개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알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죽음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합, 세 개의 합,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거. 이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것도 곱셈 공식의 변형에 있는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에 ab 마이너스에 bc 마이너스 ac 그리고 요식. 요식을 우리가 이제 그 변형을 하게 되면 이게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중괄호 a 빼기 b제곱 플러스 a 빼기 c제곱 플러스 b 빼기 c제곱 이렇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거를 우변을 전개를 해서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죠. 그냥 모양을 좀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모양을 바꾸냐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 요 식에서 또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해석.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게 0이다가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연두색이 0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식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두가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싹 다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A와 B와 C가 같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일반적으로 이 주황색식에서 조건이 주어져요. 얘가 0이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0이라는 얘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 식은 연두색이랑 같은 식이기 때문에 요 연두가 0이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가 0이라면은 A, B, C가 다 같아지게 되는 이제 그게 굉장히 흔한 논리 정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이거의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x는 2분의 r 플마 루트 3i라는 두 개의 허을 나누죠. 요 허근 자체도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쓰거든요. 이 두 허근은. 그래서 이 두 허근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 테고 두 분의 곱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은 각각 근이기 때문에 음에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는 0 성립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하면은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성립을 해야 되고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우변은 어차피 0이니까 좌변을 갖다가 전개를 하면 이게 바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라는 말이니까 결국에 오메가를 3번 곱하면 1이 된다 이런 말이 되죠. 그쵸?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메가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3번 곱해서 1이 되는 거를 안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3번을 곱해서 오 깜짝이야 1이 됐네 이거를 안 게 아니에요.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고 그 성립하는 식의 좌우변에 오메가 마이를 붙이면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이 0이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예요. 그럼 이 오메가 세제곱은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통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0승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오메가의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볼까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어근이 오메가일 때 오메가 100승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의 근을 구한 다음에 100번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허근은 어쨌거나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양변에 오메가 마이를 곱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을 만들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에다가 오메가를 하나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거는 오메가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 그러니까 이 허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넣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쭉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연결되는 게 보이죠. 이거는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좀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정리한 게. 그래야지 시험 문제에 나왔어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처음에 두 개는 같이 봐야 돼요. 첫 번째 두 조건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겠죠. 뭐야? ABC 합이 있고 제곱의 합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거나 AB 더하기 BC 더하기 AC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관계식을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BC, AC. 자, 이 대입 한번 해볼까? 그럼 이게 3루트 2니까 제곱하면 18. 요거 제곱의 합은 6이야. 플러스 2에 네모라고 할게요. 그럼 네모가 얼마? 네모가 6이죠. 그렇죠. 네모가 6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연결되는 거냐면 지금 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AC와
그쵸? 그 다음에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뭐가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자, 그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쓸게요. 한 번 더 쓸게요. 그걸 이제 공부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라는 거는 2분의 1에 중괄호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항등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한편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건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게 유근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0이 되버려요. 그럼 어떤 해석이 들어와요? 이 각각이 0이라는 해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A, B, C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받아서 요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A, B, C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그냥 똑같다. 다 A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바뀌는 거죠. 양변 A로 나누니까. 그치? 이거의 등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이 알파, 베타가 뭐야? 바로 오메가와 오메가 가는 거야. 그쵸? 알파, 베타가 하나 오메가, 하나 오메가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연결돼? 여기서 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성립할 거야. 그쵸? 해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어떻게 볼까?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볼까요? 그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는 0이니까 알파 세제곱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식으로 베타 세제곱도 1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야? 알파의 차수를 낮추는 용도로 많이 쓰여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알파 4제곱은 결국에 뭐가 돼요? 알파 4제곱은 알파 4제곱은 알파 세제곱에다 알파를 붙인 거니까 이게 알파야. 이렇게. 베타 4제곱은 그냥 베타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식을 가만히 보면은 알파랑 알파 제곱만 이렇게 더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알파가 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를 0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베타 보이죠? 베타. 요 부분도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3을 더하는 거니까 그게 1이 되는 거죠. 자, 15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는 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제 평행선 EP하고 AC가 평행하고 또 AB하고 DP가 서로 평행해요. 그리고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8대 25다. 넓이의 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P의 위치를 특정 짓는 문제거든요. P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넓이의 B가 8대 25가 되는 P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게 X는 PA, X는 QA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지금 이 BP의 거리고 A는 B부터 C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는 PA에서 P를 구하라는 거는 Q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A의 몇 배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길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B를 의미하는 거죠. B 몇 대 몇인지. 요 P는 BC의 내분점이기도 한데 이게 뭐 1대 2인지 1대 3인지 1대 4인지를 묻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능한 PQ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넓이의 B가 8대 25가 되기 위한 이 선분의 길이의 B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를 좀 바꿔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요거를 M 대 N이라고 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M 대 N.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M 대 N이 되겠죠. 맞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EP랑 AC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M 대 N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요만큼의 넓이를 MK다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조각들을 내서 각각의 조각들의 넓이를 M하고 N하고 K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이제 A하고 P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nk이고 요 둔각삼각형처럼 보이는 요만큼의 조각은 nk가 되겠죠. 왜냐면 밑변의 b가 삼각형 두 개가 밑변의 b가 m 대 n이잖아요. 높이는 똑같고. 그러니까 넓이의 b도 mk와 nk. m 대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당연히 반대쪽 그 조각도 nk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넓이를 표현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요 밑에서 한번 볼까요? 밑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크게 두 조각, 크게 ABP랑 APC 요 두 조각이 역시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넓이의 B는 밑변의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현재 이제 요것만 따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요만큼의 넓이가 MK 더하기 NK 그러니까 K의 M 플러스 N이잖아요. 넓이가. 근데 이제 밑변의 B가 M 대 N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 조각의 넓이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K의 M 플러스 N 기준. 자, 왼쪽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N분의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2대 3이었다면 넓이가 2대 3인 거니까 요 넓이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되는 것처럼 M 대 N이기 때문에 N분의 N을 곱하면 오른쪽 우측의 조각 넓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쨌거나 이 전체의 넓이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도 사실상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8대 25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뭐죠? 2nk죠. 그렇죠? 2nk.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뭐죠? 전체 넓이는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예, 그러니까 km 플러스 n으로 이제 묶으면 1 더하기 n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 이거는 전체의 넓이. 근데 이게 8대 25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몇 대 몇이다 비례식을 쓰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8분의 25를 곱하면 요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근데 두 번째 파트는 중요한 게 약간 이제 연산적인 이슈가 있긴 해요. 근데 식을 전개하는데 뭐 K는 일단 나눌게요. K는 약분하고 뭐 약분할 수 있는 거 조금 약분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쓰게 되면 4분의 25n 이거가 n 플러스 n에 1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싶었잖아요. n분의 n이 m 대 n이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싶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m하고 n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m분의 n 또는 n분의 m의 값을 알면 사실 끝나는 거죠. 만약에 m분의 n이 2분의 1이었다면 m 대 n이 2대 1인 것처럼 우리는 요 m과 n의 b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사실은 좋은 거죠. n분의 n.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겠어요? n분의 n이 나오게끔 뭐 한다면 n분의 n이나 n분의 m 양변을 이제 나누기 m으로 할 수가 있겠죠. 나누기 m.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양변을 m으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죠? 4분의 25에 n분의 n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제 요 덩어리가 m으로 나눠지면 1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n 뭐 이렇게 되겠죠. m으로 나누면.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n분에 대한 식이 되니까 n분의 n을 x라고 해, x 말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 네모라고 할게요.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이거를. 그러면은 요쪽은 이제 네모 더하기 1의 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 요쪽은 4분의 25 네모 뭐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네모 제곱 플러스 2네모 플러스 1은 4분의 25 네모 이렇게 되겠죠. 4 같은 거를 곱하면 4네모 제곱 플러스 요거 이제 8네모니까 마이너스 17네모 더하기 4는 0.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네모가 두 개가 나오죠. 네모가 하나는 4가 나오고요.
하나는 4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네모가 뭐였냐면 n분의 n이거든요. n분의 n.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걸 구하는 거죠. m 대 n이 이게 4라는 거는 이제 1대 4거나 아니면 4대 1이면 된다 이거. 1대 4거나 4대 1이면 된다. 이제 답을 구하러 갈게요. 자, 처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m 대 n이 1대 4였다고 쳐요. 물론 4대 1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m 대 n이 1대 4였다면 이제 p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p라는 거는 이제 요 녀석이 전체의 몇 배냐라는 건데, 그렇죠? x는 pa에서 요 bp의 길이가 전체의 몇 배냐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1대 4였다면 요 녀석은 전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대 4라면 전체를 5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 5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는 반대로 4대 1인 경우 4대 1이라면 전체의 몇 배가 돼요? 이건 5분의 4배가 되겠죠. 전체를 5로 잡았을 때 여기 4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PQ를 곱하면 25분의 16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25분의 4가 되겠죠. 뭐 약분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19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것 같아요. 배점이 높기도 하고 그 가장 뒤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풀이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 새로운 형태의 문제 아니고요. 요거는 센 C단계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중교재 심한 문제들을 풀어봤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19번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가 사실은 관건인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음의 정수만을 그대로 갖는데요. 그럼 뭐 근이 최대 3개인데 그 3개가 다 음의 정수. 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하고 B가 정수인데 개수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값이 100 이하가 돼야 되고, 그거를 만족하는 수적사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 절대값이 100 이하라는 얘기는 뭐죠? 이건 이제 A하고 B가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하다가 플러스 100까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이제 해석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막연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처음 본 사람은. 왜냐면은 개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A 뭔지 몰라, 3B 몰라, 9B 몰라, 27A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구할 수는 없죠. 일단 시작이.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도입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다. 이것 변하지 않는 거예요. A가 0이면 3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세근을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세근의 곱이 얼마일까요? 근과 개수 관계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분의 27A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7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이제 도입이 되게 명확한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7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문제에서 이제 세 개가 다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음수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능한 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고 마삼, 마일 아니면 마삼, 마삼, 마삼 이 세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뭐 1, 2, 3이라고 해볼까요? 1, 2, 3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이 있어요. 역시 변하지 않는 거. 세근의 곱이 마 27이라는 게 변하지 않듯이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문제 사실은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몇 개를 써보면 세근의 합은 뭐가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3B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해서 더하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은 A분의 9B가 되잖아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얘네들은 서로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값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가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마삼을 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에다가 마삼을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가 된다고요. 이것도 변하지 않은 팩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곤란에 일종의 후보가 3개거든요. 근 3개가 이러거나 이러거나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과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얘네 3개가 이걸 만족하는지. 이건 변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세근의 합은 얼마인 거하니? 여기다 합을 좀 따로 써놓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29, 요거는 마이너스 13, 요거는 마이너스 9죠. 세근의 합이.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9니까 거기다가 3을 곱한 거 29 곱하기 3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랑 여기 있는 세근을 두 개 해서 더한다. 그러면은 27, 54, 55가 되겠네요. 택도 없죠.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이런 관계를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후보가 둘로 줄었어요. 2번하고 3번.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근의 합이 마13이었잖아요. 그럼 마13 곱하기 마3. 자, 그 다음에 얘도 둘 해가지고 더하면 9 더하기 3 더하기 27인가? 그러면 같죠. 그래서 얘는 합격. 최종 합격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세근의 합 마이너스 9고 거기다가 마3을 곱한 거랑 또 둘 해가지고 하면은 같아져요. 그래서 세 번째도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이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근의 조합을 찾은 거죠.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하러 갈 건데 답은 이제 A, B의 순서쌍의 개수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2번의 경우 이제 세 근의 합이 그 마이너스 13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3B잖아요.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요거를 만족하는 그 마이너스 100이랑 100 사이의 정수가 아주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거나 넣는다고 이게 성립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B에 대해서 쓰게 되면 B는 3분의 13A 이런 관계에 성립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 B 순서쌍을 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A를 기준으로 한번 세볼게요. 왜냐면은 B가 정수가 되려면 A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가능한 A가 3부터 한번 카운팅을 한다 치면 3, 그 다음에 이제 6 이렇게 나가겠죠. A가 3이면은 B가 13, A가 6이면 B가 26 뭐 이렇게 나가겠죠. A가 9면은 B가 39, 14배 배수 나가겠네요. 자, 그럼 A가 뭐랄까요? 21? 3 곱하기 7까지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따다다 3 곱하기 7. 이쪽은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13 곱하기 3, 따다다 13 곱하기 7. 한 번만 더 나가면 100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카운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는 몇 개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일단 보이는 게 7개인데 A는 이제 마이너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꿀바로 들어가는 거죠. 꿀맛. 그러니까 7개가 아니라 14개가 되는 거죠. 물론 그때마다 B도 마이너스 값을 갖겠지만 어쨌거나 수선쌍의 개수를 세게 되면 이번에는 14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9였고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9는 또 마이너스 A분의 3B 근계를 써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약분도 되니까 여기서는 B가 3A 뭐 이런 관계가 되네요. B는 3A. 그럼 또 역시 순서쌍을 세게 되면 이제 A가 이제 1부터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B는 3의 배수로 쭉 나오겠죠. 그럼 A가 1부터 어디까지? 33까지.
그럼 B는 3, 6, 9 하다가 99까지 이렇게 손사인 개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요것만 세면은 33개. 근데 A가 음수도 가능해. 그러니까 꿀마로 들어가. 그래서 전체 손사는 33개가 아니라 66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총 합치면은 80개? 뭐 이렇게 풀 수 있어요.